네, 2019년 4월 22일 월요일 장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장의 스토리가 아시아나 항공의 인수전에 초점이 맞춰져서 움직였고, 나머지는 사실 큰 거래가 돌지는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물론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항상 있는 거니까 그걸 제외하고 종합적으로는 어, 큰 거래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른 쪽으로는요. 특히 뭐 다른 쪽이 아니더라도 오늘 시장을 보시면 코스닥 거래가 확연히 줄었어요. 그쵸? 거래량이 3일째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당시에 요거 음봉 줄 때 목요일인가요? 목요일에 강력히 빠질 때 제가 여기서 다음 날은 양봉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거래가 그러니까 매도를 위한 거래가 줄었고 지켜주는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 또 시장 하락이 이유에 비해서 원인에 비해서 과했다.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아무리 개인들이 많이 샀다고 한들 개인들이 의도해서 산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양봉이 다음날 나오기 편한 과정이라 그냥 양봉 뜬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근데 거래도 쭉 줄고 오늘도 줄었어요. 주는데 오늘 이제 오늘의 시장 분위기는 사실 처음에는 양봉으로 줬죠. 오늘 연속 양봉으로 분위기를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시작했을 때는 색깔이 안 바뀌냐. 자, 시작했을 때는 어, 이런 식으로 양봉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아침에 분봉이 어땠어요? 코스닥 분봉이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끌고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떨어졌단 말이죠. 이걸 보면서 하죠. 분봉을. 자, 여기 같이 보면서 할게요. 자, 거래는 전체적으로 줄어들어서 사실 오늘의 연봉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오늘 움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고. 처음에는 왜 올라갔어요? 연속 양봉을 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때문에, 그리고 뭐를 이용해서 만들었죠? 제가 금요일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지고 시장을 상승을 시켰고, 이제는 신라젠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신라젠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시장을 만든다. 오늘 신라젠이 아침에 5% 정도 이상 올라왔었어요. 그렇죠? 신라젠이 오늘 장중 고점 66,500원, 63,000원 기준으로 5% 이상 올라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시장을 상방으로 움직이려고 애를 썼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같이 올라갔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금요일에 이어서 3% 정도 올라가면서 같이 힘을 보태준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종목들도 같이 조금 받쳐준 것도 있습니다. 제넥신이라든지 ST큐브라든지 HLB 초반에는요, 그렇죠? 같이 조금 좀 바이오 중대형주급들이 같이 좀 도와줬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언제죠? 어느 순간이 이때죠. 240분봉 노란선을 강하게 이탈하는 이때부터 갑자기 급락을 했어요. 왜 급락했을까요? 이때 당시에는 급락 이유를 여러 가지로 찾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갑자기 시장이 급락해. 왜 하지? 첫 번째, 북한 때문인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또 북한이 또 뭔 짓을 했나? 김정은이 또 뭐 했나? 트럼프와 김정은 뭐 얘기 것도 안 했나? 속보가 뭐가 있나?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생각에 의해 빅텍이 잠깐 꿈틀댔어요. 그냥 뭔가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저런 거 아니야? 아씨 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빅텍을 선점하려고 뭐가 있나 보다. 시장이 왜 하락하지? 돈 많은 사람들이 빅텍을 선점하려고? 여기 분봉 보이세요? 여기 지저분한가요? 지워서. 자, 이 순간에 시장 왜 하락하지? 북한 때문인가? 빅텍 한번 잡아야겠다 라고 자금이 몰렸어요. 근데 다시 원위치 됐죠. 왜? 그것 때문에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시기에 시장이 왜 내려갔지? 첫 번째로 북한에 대한 내용 아니네. 이거 아니네. 두 번째, 해외 증시 때문인가? 맞네. 중국 증시 때문이네.
중국 증시가 분봉상 급락으로 완전히 무너지면서 점심시간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오전장 급락으로 식사 시간이 들어갔어요. 중국은 식사 때, 점심시간 때 거래 정지가 됩니다. 식사 시간이 있어요. 쉬는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하루에. 딱 그 시기에 중국 증시 한번 볼까요? 여기 쏟아진 거 보이시죠? 이걸 지우고. 그쵸? 딱 봐도 쏟아지면서 식사 시간에 들어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래 정지자는. 그쵸? 쉬는 시간. 급락으로, 개장하자마자 급락으로 보여졌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반.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심시간 가까워진 시간에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다시 빌빌대다가 원래 오늘 중국 증시 아니었더라면 시장 신라젠 필두로 셀트리온SQ도 받치면서 상방에서 놀면서 양봉 2개 만들어낼 수 있었던 날인데 중국 증시의 변수로 인해서 다시 원위치 됐고 바닥에서 놀다가 그래도 우리는 원래 가려던 시장인데 다시 어떻게 해요? 240분봉을 회복하면서 끝났습니다. 이 회복하는 동안에 중국 증시는 밑꼬리를 달지 않았어요. 밑꼬리는 언제 달았어요? 우리 종가가 형성되고 나서 중국 증시도 밑꼬리를 달기 시작합니다. 거의 뭐 종가 비슷한 시기에. 그리고 뭐 크게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요 시기 기준으로. 즉 중국 증시는 거의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 증시는 240분봉을 회복을 하는 모습. 어떤 거예요? 의도를 파악해보자는 거예요. 원래 어제 오늘 금요일 증시는 어제라고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전 거래일입니다. 어제 오늘 시장이 끌어올릴 의도가 충분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중국이 아니더라도. 중국이 도와줄 때는 같이 갔나요? 그냥 우리는 대형주 1, 2등주 이끌면서 가려고 했던 날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 반등이 안 나와도 그냥 자체적으로 다시 살려 나갈 수 있는 날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내일 중국은 왜 떨어졌어요? 뭐 부양책을 중단한다.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시장에 맡긴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중국 증시가 증시 부양책으로서 이만큼 달려 올라왔습니다. 거의 급등주처럼 달려 나왔어요. 1월 달부터 올해 들어서 2019년 스타트 딱 시작하자마자 중국 증시 엄청나게 달렸어요. 폭등했어요. 2,400포인트부터 3,200포인트까지 뭐 이거 급등주처럼 올라왔어요. 2,400원짜리가 3,300원이 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중국 증시가 30% 올라온 거예요. 상한가 한 방 맞은 거예요. 종목으로 따지면. 이거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모든 시장에 상장된 종목이 평균적으로 상한가 한 번씩 받친 거예요. 30%. 그렇죠? 그 정도로 시장이 올해 3개월 만에 3, 4개월 만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증시 부양책으로 올라오고 나서 이제는 시장에 자연스럽게 맡겨도 된다라는 주장이 강해지면서 증시 부양책 축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분봉상 급락이 나왔습니다. 일정도 많이 앞두고 있고요. 금요일에 부동산 관련한 규제 정책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시장이 억지로 올려놨던 것을 끝내고 억지로 부양책으로 인해 억지로 어느 정도 자금이 이때 큰 자금 개입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날 중국 주식의 흐름은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죠. 거래가 갑자기 언제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설명을 해드렸을 겁니다. 2015년 이후로 거래가 부활했다. 거래량이 부활했어요. 한동안 바닥권에서 거래 없이 움직이던 중국 증시가 다시 거래 부활 신호탄을 맞이한 겁니다. 2015년 이때처럼. 이때 보이세요? 이때. 비교해보세요. 거래 터질 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쉬어가는 요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딱 비슷한 가격대에서. 거래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한 이 시기와 이 시기. 또다시 갈 수 있을까요? 모르죠.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정점을 찍었다고 분석을 합니다. 경기 하방 밀어냈던 거 정점을 통과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정점을 이렇게 통과하고 있다라는 정도. 경기가 하락했어요. 경기가 정점을 통과하는 정도. 이건 누군가는 더 내려갈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 부정론자들. 정점을 통과했다고 보고 주가 올라가는데 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반대. 부정론자 반대.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이 상황을 설명하려면은 경기가 정점을 통과했다고 말을 하는 것이 더 맞겠죠. 앞으로 회복세가 더 드러나는. 이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된다면 이 파동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몰라요. 가봐야 아는 거죠. 다만 거래가 의미 있게 붙기 시작했다는 거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증시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미국 증시도 지금 좋잖아요. 계속 금요일엔 쉬었지만, 금요일에 쉬어서 똑같겠죠? 다시 봐더라도 부활절로 쉬었잖아요. 나스닥 이렇게 지금 완전히 급락 주고 이만큼 회복했잖아요.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증시도 더 갈 수 있으면 더 가야겠죠. 어쨌든 중국은 부양책을 축소를 하고 자체적인 시장 흐름에 맡겨도 된다라는 그런 의견 때문에, 그런 정책 때문에 오늘 그게 결정이 된 어떤 회의가 있었어요. 보시면은 언제냐면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금요일에 부양책 축소 얘기가 나와서 오늘 시작하자마자 떨어진 거고. 하여튼 뭐 요약하자면 중국은 억지로 끌어올렸으나, 그냥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떨어졌던 거 억지로 끌어올렸으나 이제는 억지로 하지 말고 부양책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시장 논리에 맡겨놔도 되겠다라는 생각에 어떤 정책적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증시는 나름대로 시장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박스권을 만들든가 아니면 가야 될 거면 가든가 하겠죠.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축소된다는 거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뭐 증시 개입 별거 없었으니까 그만큼 중국 증시처럼 못 올라왔겠죠. 여기 추가로 돼 있네. 잠깐만요. 하여튼 오늘은 거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우선주 싸움, 아시아나항공 인수전 싸움만 됐던 것 같아요. 별거 없었고 나머지 종목은 뭐 특별한 움직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인수전도 보면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전도 보면은 2조 원 정도의 이제 규모가 될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인수 후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뭐 한화, SK그룹, CJ그룹, 롯데 이렇게 있잖아요. 이 아시아나항공의 채권단은 이 현금 압박을 너무 오랜 기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선호하는 쪽은 SK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왜냐면 현금성 자산이 가장 많아요. 일단 6조 원 정도로 분석이 되고, 이제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건 뭐 3조 가량 되는 걸로 해서 통으로 인수를 할 수 있는 강력한 후보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하나가 더 주목받고 있어요. 하나도 현금성 자산은 그래도 2조 원 넘게 갖고 있고 준비도 돼 있고, 준비도 되어 있고, CJ도 물류 쪽을 강화시키려고 항공사 인수를 또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현금성 자산은 SK에 못 미치지만 하나랑 그래도 비슷한 규모는 마련할 수 있는 입장, 1, 2조 원 마련할 수 있는 입장이고, 롯데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찌됐든 그냥 지금은 현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SK 쪽에 힘이 또 실릴 수도 있습니다. 몰라요. SK 네트워크스 같은 게 급등했던 거. 한화가 주목받을 때, SK가 주목받을 때, CJ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오늘도 CJ, 한화, SK 다 한 번씩 움직이고, 롯데도 마찬가지. 롯데 지주 움직이는 거 보세요. 롯데 지주 우선주가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죠. 한화는 한화우.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은 우선주 쪽에 지금 가볍게 움직이는 우선주 쪽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진그룹 회장 별세 소식과 연관돼서 지금 우선주 파동이 만들어진 건데, 한진칼 루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시아나항공 인수전까지 쭉 오면서 우선주 급등 현상이 같이
발생한 겁니다. 2014년도에 있었던 우선주 파동 2탄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도 한 번 있었지만 약했고요. 물론 뭐 종목별로 센 것도 있었지만 SK네트워크 같이 하여튼 이 시나리오가 이 지금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대한 관심 이쪽으로 자금이 지금 쏠리고 있는 거잖아. 이쪽이 한 일주일 정도 더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 막 인수전 결정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니고 사실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긴 시간이 필요로 하지만 자금이 집중돼서 이걸 통해서 어떤 주가 움직임은 이번 주가 피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번 주에 피크 찍고 뭐 내려온다던가. 사실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 뭐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느 쪽도 인수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포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겠죠. 이 정도 2조 원을 투자할 만큼의 가치가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회사 입장에서도 계산을 해보겠죠. 그래서 금호석유 같은 데는 빠졌잖아요. 포기했잖아요. 호반그룹 포기했잖아요.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2조 원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지 자기 그룹하고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을지 물류 쪽으로 낼 수 있을지 한화 아시아나항공 SK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SK항공 SK 한화항공 CJ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CJ항공 어떻게든 되겠죠. 근데 항공사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보고 인수를 할 겁니다. 인수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싹 다 포기를 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겠죠.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도 다 계산해 볼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주가 놀이만 됐던 거예요. 우선주. 그러니까 본주가 안 움직이고 우선주만 띄우는 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사실은 진짜 배기로 기업에서 정말 저거 인수해서 크게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만약에 내부적으로 그런 어떤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하는 기업들이 막 지금 경제 진짜 실질적인 엄청나게 피 튀기는 경쟁이 된다면 본주가 크게 움직이고 있어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SK, 지주사나 한화, CJ, 그렇죠? 롯데지주 본주들이 움직이지 않고 우선주를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돈놀이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가 부양, 주가 놀이만 어떤 큰 자금도 아니고 우선주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작은 자금을 가지고 주가 놀이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실질적으로 아무데도 인수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는 뉴스에 나오지 않아요. 옛날에 신공항 때도 마찬가지예요. 1안, 2안 있었어요. 4통도 마찬가지예요. 4통. 제4 이동통신도 콤텍 시스템이냐 세종텔레콤이냐 기산텔레콤이냐 등등 나왔었잖아요. 뭐 결국에는 계속 나가리. 계속 없어졌죠. 신공항도 마찬가지였죠. 예전에 기억하시죠?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가덕도냐. 근데 결국에는 이때도 정말 주가 놀이만 했던 것 같아요. 주가 놀이만. 주가 부양만 하고 결국 시간에나 뭐 3시 종가에 발표하면서 급락 만들고 다음날 하한가 만들고 뭐 이런 거였잖아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때. 세종텔레콤은 저걸 두올산업 부분의 경우. 두올산업의 경우였죠, 그때가. 요 당시였던 것 같아요. 그쵸? 이때. 주가 부양만 시켜놓고 요날 거의 상한가로 끝났어요. 근데 발표는 아무 데도 안 해. 신공항 너도 아니고 쟤도 아니야. A도 아니고 B도 아니야. C를 확장하는 어디 확장해? 김해공항 확장으로 한다고 결정했잖아요. 점한가 상한가로 정리해놓고 점한가 발표는 장 끝나고 그 다음도 급락. 아무데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CJ도 인수 안 하고 롯데도 인수 안 하고 한화도 인수 안 하고 SK도 안 하고 그냥 다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변수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 우선주 가지고만 장난하고 있잖아요. 한화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우만 움직이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한화가 움직이면 이해가 진짜 한화 쪽을 키우려고 하는 거.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인수하는 쪽은 사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단기적으로 호재가 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안 움직이는 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에 난 이거 될 거야, 뭐 올인하자, 이게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난 이쪽에 베팅해서 난 여기에 올인해야겠다, 이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하나 본주가 안 올라가고 하나 오가 올라가는 걸 수 있고, 원래 인수하는 쪽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단기 악재로 보이고 장기적으로는 뭐 시너지 효과 발휘해서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안 올라가는 걸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내려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선주 놀이를 하는 게 수상하다라는 겁니다. 우선주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매매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매매를 하고 있고. 아니 먹거리가 나오는데 매매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할 만큼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비중. 절대 베팅하면 안 되고, 비중. 그리고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에서 저 꼭대기에서 하지 마시고, 엇박자 타지 마시고. 하나우 상한가 하한가 지금 난리치고 있어요. 이거 동시효과로 올라가가지고 사실 3시까지 여기서 놀던 종목이에요. 그러다가 동시효과로 끌어올린 거예요. 몰라요. 동시효과 자금 쓴 사람이 끌어올린 거니까. 상한가 이거 하한가였을 거예요. 상한가 하한가. 그 다음 급등 상한가 점상. 이게 엇박자 타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엇박자 타면은 제일 빠르게 이룰 거예요. 하나 케미칼로. 엇박자 타면은 고점 사가지고 저점에서 매도하고,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물론 이거는 뭐 먹긴 하겠네요. 매수했으면. 근데 엇박자 타면 이미 다 잃어서 이걸 할 수도 없을 겁니다. 우선주는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해볼 만한 것들을 골라서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움직이는 게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전이 갑자기 불발되는 게 이번 주에 하나씩 생긴다면은 급락으로 그냥 아예 아예 그냥 시가부터 그냥 급락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조심하셔야 돼요. 할 만큼만 하고 비중 철저히 분할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거 혹시나 잘못되더라도 다른 거에서 커버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개인 투자는 우선주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인들 돈을 또 빼먹기 위해서 우선주 가지고 또 장난쳐서 급락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항상 우선주 어디까지나 계속 가지 않아요. 급락하면 외봉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주 하나 잡고 한 번씩 흐름 보세요. SK 네트워크스 과거 흐름 한번 보세요. 우선주 외봉으로 떨어지는 경우 많습니다. 급등 외봉으로 떨어지는 경우 많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인수전 뉴스에 나오는 거 여기저기 나오지만 결국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경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거 하나 참고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관심을 갖고 매매하는 거 있으니까 그거 집중해서 보시고요. 자, 오늘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수급 자체는 개인들이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으면서 다시 채워버렸어요. 어제 금요일에 좀 많이 팔았는데 코스닥을 목요일에 좀 많이 샀다가 금요일에 많이 팔았었죠. 목요일에 1880억 샀다가 1500억 팔았죠. 다시 또 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또 개인들이 또 채웠습니다. 요거는 다시 올리면서 다시 매도 이끌 겁니다. 계속 왔다 갔다. 개인들은 떨어질 때 사지는 거고, 외국인들 기관들에 의해서 올릴 때 다시 쫄았으니까 파는 겁니다. 이런 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되다가 개인들은 결국 쫄아서 팔았더니 올라가네. 이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가 사줬는데 어이구 쫄아서 팔았더니 또 사줬는데 쫄아서 팔았더니 어이구 내가 다 파니까 올라가네.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지금 흐름들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선주 쪽에, 항공 쪽에 자금이 계속 돌던 게 끝나면 지금 거래 없는 나머지 시장성 종목들 움직이기 좋을 겁니다. 일단 자금이 한 번에 풀려야 돼요. 그 풀리는 시간이 이번 주가 피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번 관심 있게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면 좋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